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랑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1강입니다. 21강은 이제 투자론 마무리인데요. 그 32번부터 50번까지 이제 다 같은 내용인데 매년 출제돼요.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32번처럼 뭐 계산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년가 먼저인데 수년가를 한번 구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년가는 현금 유입액의 현가, 이걸 전부 현재 가치화해서 투자 금액을 빼주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할인율이 10%라니까 현가 계수가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는 1 플러스 0.1의 1승분의 1. 그러니까 1.1로 나누는 거죠. 이걸 곱하는 거는. 그럼 100만 원이 되고, 얘는 1 플러스 0.1의 제곱분의 1. 그죠? 1.21로 나누니까 또 100만 원이 되고, 얘는 1 플러스 0.1의 3승분의 1을 곱하면 되니까 1.331로 나누는 거니까 300만 원이 되죠. 그럼 현금 유입액의 현가는 다 더하면 되니까 500만 원이 되고, 그 500만 원에서 투자 금액을 빼면 되죠. 그러면 수년가는 0이 됩니다. 자, 지금 주목할 것은 이렇게 10%로 할인했더니 수년가가 0이더라 라고 하는 것은, 투자 금액이 나왔다라는 것은 반대로 투자 금액으로 투자하면 이 할인율만큼 거꾸로는 수익률이죠. 수익률이 나온다 이거 아닙니까? 이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로 이제 할인하는 거니까 요구 수익률을 정확히 충족시키는 투자안이다. 수년가 0이란. 그래서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년가법을 보게 되면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액의 금방 계산해 봤지만 투자 금액을 빼는 거고, 우리가 배웠던 현금 흐름을 가지고 한다면 보유기간 세후 현금 수지 현가, 자, 보유기간 말 지분 복귀액의 현재 가치, 그리고 지분 투자 금액을 빼주면 같은 게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년가를 할인할 때는 현금 유입액의 현가를 할인할 때는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다는 거죠. 수년가가 0이라는 것은 아까 32번 문제에서 보셨지만 요구 수익률을 정확히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10%로 할인해서 투자 금액 자체가 됐다는 거니까 거꾸로 수익이 난다는 거죠. 네, 이런 겁니다. 자, 수년가법의 특징은 부의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법은 그냥 수익률이지, 얼마가 수년가를 요구 수익률을 충족하고 얘는 얼마가 더 남는다를 보여주는 거니까 얘가 더 합리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치합산의 원리가 성립돼서 A와 B에 동시에 투자하게 되는 경우 요구 수익률을 충족하고도 7,500원이 남는다라는 거고요. A, B에 동시에 투자할 때 얘는 35%가 된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가치합산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요 중간 수익률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치합산의 원리가 성립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33번을 다뤄보면, 자, 여기서도 수년가를 계산해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466원이고 이렇게 이제 현금 흐름이 주어져 있는 거를 가지고 뭐 이제 현재 가치로 만들어주는 게 되겠죠. 주어진 조건에서. 그러면 일단 이 110만 원, 121만 원은 32번에서 계산해봤지만 1.1로 나누면 100만 원, 1.21로 나누면 100만 원. 다 현재 가치로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3년 차는 일시불의 현가 계수가 0.75라고 했으니까 140에다가 0.75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105만 원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요 200만 원이 이제 현재 가치로 하는 게 중요한데, 뭐 1 플러스 0.1에 4승 이런 거 계산하기 어렵잖아요. 주어진 조건에서는 연금의 현가 계수 2년인 경우에, 그러니까 200 곱하기 이게 단위가 만 원이니까 200만 원 곱하기 1.74 하면은 이제 2년짜리 현재 가치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3년인 일시불의 현가 계수가 더 필요해요. 그것이 0.75잖아요. 이렇게 곱해줘야 된다 이거합니다. 이게 더하면 261만 원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더하면 305만 원이 되고, 그렇죠? 예. 그러면
더하면 566만 원이 되는 거죠. 여기 더하면 566만 원이 됩니다. 거기서 466만 원을 빼면 이제 100만 원이 수년가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는 좀 복잡한 문제였어요. 자, 34번입니다. 1년 후에 11만 원, 3년 후에 1년 후 11만 원, 3년 후 13만 3,100원. 자, 이렇게 수익이 예상되는 게 A 부동산이에요. 반면 B 부동산은 1년 후에는 없고 3년 후에만 27만 원의 수익이 난다 이겁니다. 수년가법에 의해서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해봐라. 그리고 초기 투자 금액은 20만 원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할인율은 10%다. 그러면 이거 10%로 할인해야 되겠네요. 그럼 얘 10만 원이고 1.1로 나누면 되니까. 얘는 1.331로 나누면 되니까 얘 10만 원이에요. 현금 유예비용가 20만 원에서 투자 금액도 2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수년가가 0이니까 투자하는 거고요. 자, 얘는 요거 곱하기 자 1 플러스 0.1에 3승분의 1을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1.331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거고 27만 원 나누기 1.331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20만 2,855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수년가를 구하려면 자 20만 2,855원에서 20만 원을 빼면은 수년가가 2,855원이 되죠. 그러니까 수년가가 0인 것과 얘는 수년가가 0보다 큰 것이니까 상호 독립적 투자안이니까 둘 다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A, B 모두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35번입니다. 35번은 또 수년가를 구하는 계산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수년가는 여기서 현금 유입의 원가에서 투자 금액을 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현금 유입의 원가는 세후 현금 수지와 세후 지분 복귀액의 현재 가치에서 지분 투자 금액을 빼는 거죠. 이 경우는. 그럼 이걸 가지고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유효조소득이 5천만 원이니까 여기서 빼면은 이게 순영업소득이 되죠. 순영업소득이 3,500만 원이 되고 3,500에서 부채 서비스를 빼면은 세전 현금 수지가 되죠. 그러면 1,500만 원이 되고요. 그죠? 이 1,500만 원에서 영업소득세 세금 400만 원을 빼게 되면 세후 현금 수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세후 현금 수지는 1,1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세후 지분 복귀액은 1억 1,0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 곱하기 이게 1년 후니까 1.1분의 1 하면은 1,000만 원에다 1억을 더하면 1억 1,000만 원이 되죠. 그러니까 1억 1,000만 원이 지금 여기서 보는 세후 현금 수지와 세후 지분 복귀의 현재 가치예요. 그럼 1억 1,000에서 지분 투자 금액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1억 원이라 그랬죠. 1억 원을 빼면 1,000만 원이 남습니다. 요구 수익률 10%를 충족하고도 부의 증가가 1,000만 원이 이루어지는 투자안이니까 투자를 하겠죠. 답은 1,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36번입니다. 순현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장래 기대되는 세후 현금 흐름의 현가액과 지분 투자금을 비교하죠. 그래서 앞에 게 커야 된다 이거죠.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2번 순현가 가치 합산의 원리 성립 부의 극대화. 3번 할인율은 위험이 반영된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는 거고요. 4번 어떤 투자자의 특정 투자안에 대한 순현가가 0보다 크다면 다른 투자안도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요구 수익률을 10% 사용해서 순현가가 0보다 커졌다면 같은 투자안인데 을이라는 사람의 요구 수익률은 15%일 수 있으니까 이건 순현가가 0보다 작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번은 틀렸어요. 5번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순현가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잠시 후 수익성 지수를 정리해봐요. 자, 수익성 지수라는 것은 이렇게 현금 유입액의 현가. 자, 순현가는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인 투자금액 이걸 뺀 거지만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지만 요걸 나눠요. 요걸 뒤로. 그래서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의 성과를 투자 금액으로 나누어서 이게 1이라는 것은 순현가가 0이라는 거죠. 같은 거니까. 그리고 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유입의 성과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문제 36번의 5번 지문에서 순현가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죠?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순현가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수익성 지수가 1일 때는 순현가가 0이고 이게 1보다 크다는 것은 순현가가 0보다 큰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하는 이유는 투자안의 질적인 유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수익성을 보기 위해서. 순현가 금액만을 보면 투자 금액이 엄청나게 많으면 그 순현가 절대 규모도 커지겠지만 수익성을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한다 이거고요. 그래서 순현가와 수익성 지수법은 항상 일치한다. 기준은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37번을 보면 한국건설은 올해 5천만 원을 투자해서 건물을 짓고 5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2년 후에 7,200만 원에 팔 수 있다. 다른 요건은 이제 뭐 고려하지 말고 내부 수익률을 구해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안의 현금 흐름만 갖고 구하는 수익률이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런데 자, 그러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수익률은 첫 번째 방법은 5천만 원 곱하기 자, 곱하기 여기다가 내가 개수 1 플러스 R의 제곱 2년이니까 이렇게 하면 7,200만 원이 되게 하는 이 R, 이게 수익률이잖아요. 그러면 1 플러스 R의 제곱은 5천만 원분의 7,200만 원. 그건 1.44예요. 1.44는 1.2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1 플러스 R이 1.2라는 겁니다. 따라서 R은 0.2. 그러니까 20%라는 거죠. 그래서 답이 내부 수익률이 20%라는 건데, 자,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일반적인 정의는 미래 현금 유입액의 현가를 투자 금액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미래 현금 유입액의 현가를 7,200만 원을 5천만 원으로 만들어주는 그 할인율이 그 수익률이잖아요. 결국 20%가 될 텐데, 그거, 이렇게 이제 정의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자, 이걸 할인해서 투자 금액과 같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순현가가 0이죠. 현금 유입의 현가와 투자 금액이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니까 순현가가 0이 되게 하는 할인율이 바로 내부 수익률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고요. 이것은 같은 방법으로 7,200만 원을 할인해서 1 플러스 R의 제곱분의 1, 2년이니까 그래서 투자 금액과 같게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현금 유입액의 현가와 투자 금액을 같게 하는 할인율 R, 즉 순현가가 0이 되게 하는 할인율 R이 바로 내부 수익률이다. 계산은 얘랑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같다. 20%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부 수익률법을 정리해보면 순현가를 0으로 만든 할인율, 순현가가 0이라는 것은 수익성 지수가 1이라는 거니까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거고요. 순현가가 0이라는 것은 현금 유입액의 현가와 투자 금액 같은 거죠. 그것을 일치하게 하는 할인율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을 구해놓고 투자자가 원하는 수익률, 즉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설명드린 대로예요. 자, 38번을 풀어보시면 다음 조건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는 하면 뭐 37번과 같은 문제 아니겠어요? 금액만 공 하나가 빠진 거죠. 500만 2년 후 720만 하면 아까 같은 방법으로 내부 수익률은 20%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하니까 자, 요구 수익률이 20% 이하여야만 투자하는데 1, 2, 3번은 20%보다 커서 다 기각이고 4번만 답이 되는 거예요. 5번은 A, B, C 뭐 다 가능한 게 아니라 D만 가능하다 이거니까. 자, 그래서 4번이 되는 거고요. 39번입니다. 내부 수익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기억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 기억 맞는 거죠?
수년가를 0으로 만든 할인율이니까. 자, 니은 이게 맞는 거고 틀린 거는 니은이 틀렸어요. 미래 현금 유입액의 현가. 현금 유입액의 현가가 투자 금액과 같아지게 하는. 그래야 현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수년가가 0이 되는 거니까. 디귿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면 채택한다. 디귿 맞는 거고요. 리을 사전에 요구 수익률을 결정하지 않았죠. 아까 우리 계산할 때 요구 수익률을 결정하지 않고 사후에 비교했어요. 그래서 리을은 수년가법에서만 맞는 내용이 되고 내부 수익률법은 틀렸어요. 자, 연평균 복리 수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음이 맞아서 격, 디귿, 미음만 맞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40번이 되겠습니다. 40번. 자, 40번 문제는 이제 24회 기출인데 뭐 제가 문제 냈던 거랑 비슷하네요. 수년가 내부 수익률을 구해봐라. 할인율은 연 20%다. 뭐 그리고 다른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5천만 원, 6천만 원. 자, 정식적으로 하게 되면 현금 유입의 현가를 자 할인해서 1년이니까 1 플러스 뭐 내부 수익률 R 할인율로 할인했을 때 이것이 투자 금액과 같게 해지는 할인율 이 R이 내부 수익률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1 플러스 R분의 넘어와서 한 번만 더 써볼게요. 6천만 원은 5천만 원이 된다. 이거 두 개 바꾸면 된다 그랬죠. 따라서 1 플러스 R은 1.2다. 5천분의 6천이니까 1.2예요. 그럼 R은 20%가 되는 거죠. 내부 수익률은 20%고 그 20%로 할인해서 수년가를 구하면 당연히 0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41번입니다. 수년가와 수익성 지수를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을 골라봐라. 1번 두 투자 안의 수년가가 같을 때 자, 수년가가 같다는 것은 수년가가 같다고 하더라도 수익성 지수는 다를 수가 있죠. 수익성 지수는 투자 금액이 작을수록 자, 분모가 투자 금액이니까 투자 금액이 작을수록 커지는 거예요. 더 작다가 아니라 크다. 2번 투자 규모가 유사한 것이 아니라 투자 규모가 상이한 두 개 이상의 사업을 비교 검토할 때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수익성 지수가 큰 거부터 골라야죠. 3번 PI는 투자 금액 1원당 얻게 되는 현금 유입의 현가를 말한다. 자, 왜냐하면 투자 금액에서 유입의 현가가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분수의 해석은 항상 투자 금액 한 단위당 1원당 얻게 되는 분자의 크기를 말하는 거니까요. 4번 PI가 1보다 적으면 수년가는 0보다 작습니다. 5번 PI가 1이면 수년가는 0이고요. 그래서 3번만 맞고 다 틀렸어요. 42번입니다. A부동산에 500만 원을 투자할 때 605만 원이 2년 후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 그래서 격을 보면 내부 수익률이 몇 %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500만 원을 투입했을 때 605만 원이 된다 그랬죠. 몇 년 후냐면 2년 후. 그럼 내부 수익률을 구하는 것은 자, 605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R의 R분의 1분의 제곱이 500만 원이 되게 하는 그죠? 할인율을 구하면 그 R을 구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1 플러스 R분의 1의 제곱은 그죠? 제곱분의 1은 이렇게 넘어가서 605만 원 분의 5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예. 아유, 이걸 제가 잘못 써서 이게 1 플러스 R의 제곱분의 1이죠. 그러면 1 플러스 R의 제곱분의 제곱분의 1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제가 이걸 계산을 안 해봤는데 그러면 이거를 하게 되면 1 플러스 R의 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1 플러스 R의 제곱은 요거 역수잖아요. 뒤집으면 그럼 500만 원 분의 605만 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1.21이 될 거예요. 1.21이 된다는 것은 여기가 0.1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부 수익률은 10%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격은 맞고 니은은 틀렸어요.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든 할인율, 즉 순현가를 0으로 만든 할인율, 즉 내부 수익률은 15가 아니라 디귿도 10%로 바꿔줘야 되고, 리얼 요구 수익률이 10%인 경우 자 순현가는 0이죠. 왜냐하면 순현가를 0으로 만든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이니까. 여기서 내부 수익률은 10%로 이미 구했잖아요. 그래서 격, 리을만 맞아요. 미음은 틀렸어요. 미음이 틀린 이유는 요구 수익률이 15%인 투자자 갑은 A 부동산에 투자 안 하죠. 얘는 내부 수익률이 10%인데 요구 수익률 15면 당연히 기각해야 합니다. 그렇죠? 자, 내부 수익률은 10%, 15%가 아니고 수익성 지수로 1로 만든 할인율은 15가 아니라 10이고요. 내부 수익률이니까. 그리고 요구 수익률이 10% 순현가 0이다 맞는 거고요. 그죠? 이거는 투자하지 않는다. 그래서 격, 리을만 맞습니다. 자, 43번이에요. 자, 다음 투자한 중 채택하기 어려운 거 1번. 투자한의 회수기간이 요구 회수기간보다 길면 투자하는 5년이고 요구 회수기간은 3년이에요. 그럼 이거 투자하겠어요? 내가 원하는 건 3년인데 기다리다가 이거 돈 다 날라가요. 1번 틀렸습니다. 2번 수익성 지수가 1이면 당연히 투자하고, 3번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같아도 투자하죠. 맞는 거고, 순현가가 0이어도 4번 투자하고, 5번 순현가를 0으로 만든 할인율은 내부 수익률이니까 그것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합니다. 자, 44번 24의 기출이에요. 틀린 것. 1번 회계적 이익률법은 연평균 순이익을 연평균 투자액으로 나눈다. 2번 내부 수익률이란 기대되는 현금 유입의 현가와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갖게 하는, 즉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자, 3번 순현가는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하고, 4번 이론적으로 순현가가 0보다 작으면 타당성 없죠. 5번 수익성 지수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합니다. 현재 가치화해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45번인데 이건 25의 기출문제인데요. 자, 수익성 지수법에 의한 부동산 사업 투자 분석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할인율은 10%다 했으니까, 할인율이 10%니까 이게 지금 1년 차잖아요. 그러니까 1 플러스 0.1의 분의 1, 즉 1.1분의 1 곱하는 거니까 얘를 전부 1.1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죠? 1.1로 나누면 결과만 이제 여러분께서 계산기로 나누면 되니까 얘는 110만 원, 1.1로 나누면 110만 원, 얘는 118.18만 원. 아, 짜증나게 냈어요, 문제를. 계산 숫자를 163.64. 이거 좀만 고생하면 딱딱 떨어지게 낼 수 있는데 181.82만 원. 그러니까 1.1로 다 나눈 겁니다. 이게 현금 유입의 현가고, 이렇게 이제 이게 현금 지출이니까 100만 원분의 110만 원, 즉 수익성 지수는 1.1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나눠보면 0.98, 1.09, 그 다음에 1.07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나누기 이거 이렇게 나누기를 하면 수익성 지수가 되잖아요. 이거 가지고 그냥 뭐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A, B, C, D 순현가다. 그래서 1번을 보면 A 사업은 B보다 순현가 높은 거 맞고, 2번은 C 사업은 D 사업보다 순현가 높은 거 맞고, 3번 A 사업에만 투자하는 경우는 A, B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수익성 지수가 더 크겠죠. A만 하면 1.1인데 이거 두 개 더하면 이 중간이 될 테니까. 4번 D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C와 D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낮겠죠. 이거는 1.08 정도 뭐 이렇게 될 테니까. 그래서 크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수익성 지수가 가장 작은 산업은 B다 해가지고 뭐 이 문제는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짜증나게 하는 문제입니다. 자, 46번입니다. 순현가법과 내부 수익률을 비교했어요. 1번 요구 수익률로 재투자한다라는 거는 요구 수익률로 할인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5년이다 그러면 이 요구 수익률로 할인했다는 것은 요구 수익률로 투자 수익률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을 한 순현가법. 이 내부 수익률보다 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 요구 수익률은 이거는 주변 환경을 다 위험을 반영한 수익률이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5년 동안 될 것인지를 반영시킨 거다. 내부 수익률은 그냥 투자 금액만 보고 미래 예상 수익과 투자 금액 보고 한 거니까 1번이 맞는 겁니다. 2번 순현가로 타당성이 없으면 내부 수익률도 타당성이 없어요.
3번 내부 수익률이란 미래 수익이 아니라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와 이렇게 해줘야 돼요. 4번 순환가법은 시장 상황과는 관련이 없는 자체 현금 흐름. 이거는 내부 수익률법에 관한 거고. 5번 순환가법은 요구 수익률을 사전에 결정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내부 수익률법은. 그러니까 순환가법이 아니라 5번도 내부 수익률법으로 고쳐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순환가법과 내부 수익률법을 비교해보면, 자, 이게 이제 순환가 그래프입니다. 순환가고, 순환가가 0인 이 할인율을, 이거를 우리는 내부 수익률이라고 한다. 가령 내부 수익률이 10%다 이렇게 결정됐다면, 자, 가령 만약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8%라면 순환가가 0보다 작은 할인율로 할인했으니까 순환가는 0보다 크겠죠. 만약에 이게 요구 수익률이에요. 이렇게 요구 수익률이 더 큰 거로 투자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환가가 10%로 할인했을 때 순환가가 0이니까 11로 할인하면 0보다 작아지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순환가가 0보다 크다면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자,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거죠. 이 경우. 크다면 순환가도 0보다 커지는 거고, 내부 수익률과 할인율이 같은 경우에, 요구 수익률이 같은 경우에 당연히 순환가가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경우 요구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보다 큰 경우에는 순환가가 0보다 적어져서 투자 평가 방법은 결과는 사실상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상호 배타적인 투자 안에 하나만 골라라 할 때는 이제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가법에 의한 거를 고르는 게 타당하다. 그 이유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재투자 일행 가정이 합리적인 거, 46번의 1번 질문에서 보신 거, 부의 극대화, 수익률 기준은 부의 극대화가 아니다. 3번, 내부 수익률은 해가 여러 개 나올 수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47번에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것은 이제, 자, 1번 보면, 순환가가 0보다 크다는 것은 가령 순환가가 뭐 100억이다, 10억이다라고 하면, 요구 수익률을 충족시키고도 0일 때 충족시키니까 10억이 더 남는다. 1번 맞는 거고요. 내부 수익률은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든 할인율 2번 맞고, 3번 내부 수익률은 해당 프로젝트에서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이지만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원하는 수익률이고, 4번 상호 배타적인 여러 투자안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순환가법보다 내부 수익률의 법에 의한 의사결정 합리적이다. 4번이 틀렸죠. 네, 순환가법이 원하다. 5번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은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했다. 자, 48번은 이제 AB 현금 흐름표를 보고 이제 한번 물음에 답해봐라 라고 했는데, 단순회수 기간을 구해보면 여기 3년이에요. 자, 300원, 500원, 100원 하면 600원이 되죠. 얘 3년이고 B도 3년입니다. 단순회수 기간은 A, B 모두 같다. 1번 맞고요. 2번 현가회수 기간을 만약에 굳이 구해본다면 초기에 현금 유입이 많은 투자안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짧죠. 그러니까 A가 더 회수 기간이 짧은 겁니다. 3번 투자자의 요구회수 기간이 4년이라면 이건 채택하는 거죠. A, B 모두 채택한다. 맞는 거고. 4번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면 B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A를 선택하는 게 나아요. 이거는 똑같지만 여기 초기에 현금 유입이 많은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5번 이 자료문을 가지고 순환가는 계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전에 요구 수익률을 결정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건건히 할인할 테니까. 그런데 내부 수익률은 그냥 현금 흐름만 주어지게 되면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5번은 맞는 겁니다. 자, 49번 문제로 갈게요. 자, 이것은 A, B, C, D 4개의 투자 대안이 있고 순환가 내부 수익률이 있어요. 예, 이게 설명 중 옳은 것 뭐 이런 걸 골라봐라. 이제 비교하는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순환가를 구해놨는데 순환가의 우선순위를 보게 되면 큰 거부터 1번, 2번, 3번, 4번이 되겠고, 내부 수익률도 큰 거부터 골라보면 1번, 2번 좀 우선순위가 달라지죠. 3번,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3번 순환가법에 의한 투자 시 순환가의 합은 50만 원이다.
이건 뭐냐면 지금 이 문제의 조건에서 투자 금액이 1,000만 원이다 이거예요. 그럼 1,000만 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것은 C 하나를 사든지 다른 걸 더하면 1,000만 원이 넘어갔죠. 그 다음에 A하고 결합될 수 있는 건 500하고 B, A 플러스 B, 500하고 300하고 하면은 800이고 500하고 D를 A하고 D를 해도 되는 거죠. 900만 원이 되니까. 그리고 뭐 B하고 D하고 해도 되죠. B하고 D하고 해도 700만 원이 되니까. 그리고 하나씩 하는 건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그럼 C 하나만 하게 되면 순영가 40만 원이고 A하고 B를 하게 되면은 순영가 더하면 가치 합산의 원리가 성립되니까 얘도 40만 원이고 A하고 D를 하게 되면은 A하고 D를 하게 되면 50만 원이고 B하고 D를 하게 되면은 30만 원이니까 결국 A하고 D를 선택해야 되는 거고 그럴 때 순영가의 합이 5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맞는 거고요. 3번은 4번 내부 수익률법에 의한 투자 시 순영가의 합은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1번하고 2번을 고를 거지 않습니까? 1번하고 2번 그렇죠? A하고 B 그러니까 A하고 B를 고를 거고 A하고 B를 고를 때 순영가의 합은 자 30하고 10을 더하면 4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순영가법에 의한 우선순위를 순영가법 기준으로 고르는 것이 내부 수익률법으로 고르는 것보다 부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5번은 뭐 거꾸로 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내부 수익률법이 아니라 순영가법이다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4번 아까 내부 수익률법의 순영가 합은 이게 두 개를 하면 800만 원이니까요. 두 개. 이거 하나 하는 것보다 낫고 하니까 그죠? 네, 결합이. 자, 그래서 5번이 틀린 문제고요. 자, 50번입니다. 투자자가 4억 원의 투자 자금으로 다음에 투자 대안을 대상으로 순영가법에 의해서 선정하려고 한다. 어떤 투자안을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이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순영가를 구하면 되겠죠.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순영가를 빼면 되니까 빼면 됩니다. 5천만 원, 4천만 원, 4천. 여기는 3억 9천에서 3억을 빼면 9천만 원, 여기는 8천만 원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투자 자금이 4억 원이에요. 4억 원 가지고 D는 할 수가 없죠. 투자 비용이니까 D 하나를 하든지, 그죠? 그 다음에 A하고 결합, D하고 다른 건 결합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A하고 결합될 수 있는 거는 A하고 B를 하든지, A하고 C를 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고, B하고는 역시 A하고 하는 거고, B하고는 C하고 결합하면 5억이니까 투자 비용을 초과하죠. 얘하고 결합해도 6억 원이니까 4억 원을 초과하죠. 이거밖에 없어요. D 하나를 할 때 순영가는 8천만 원이고 A하고 B를 더하면 순영가 9천만 원이고 순영가 합이 A하고 C를 더하면 9천에다가 5천만 원이니까 1억 4천이고 그러니까 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건 A하고 C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정리를 해봤고요. 자, 투자론이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6편 부동산 금융론에 관해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